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생각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한 번쯤은 만나보았을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막상 마주하면 왠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 말수는 많지 않지만 그가 한 마디를 던지면 공기가 달라지는 사람.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결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 오해합니다. 주관이 없고 이용당하기 쉽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 여기곤 하지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처럼 유연하지만 그 내면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 조용히 웃고 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담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것을 넘어서 어떻게 그토록 높은 수준의 생각을 유지하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유배지에서도 결코 정신을 잃지 않았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학문과 성찰로 자신을 갈고 닦으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내면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사람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박윤호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윤호 선생은 오랜 세월 동안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해온 분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 여기며 30년 넘게 한 학교를 지켜왔지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그는 언제나 착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누가 실수를 해도 조용히 덮어주고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한 번도 눈살을 찌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교육자의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곧 바른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박윤호 선생의 마음 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겼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그를 찾았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면 괜찮을 거야. 그 말이 처음에는 신뢰처럼 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무책임한 떠넘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퇴근도 하지 못하고 교무실에 혼자 남아 다른 동료가 맡았어야 할 업무까지 처리하던 그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캄캄한 운동장, 텅 빈 복도,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살고 있는가? 박윤호 선생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가? 내 친절은 왜 힘이 없는가? 나는 정말 옳게 살아온 것인가? 그 질문은 쉽게 답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서점에서 우연히 정약용 선생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 없는 자의 착함은 모래성과 같아서 바람만 불어도 무너진다. 박윤호 선생은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착함은 깊은 생각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 그저 남에게 미움받기 싫어하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자신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용기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박윤호 선생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4가지 특징을 가슴에 새기고 진짜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착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알고 침묵의 힘을 다스릴 줄 압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손에 쥐어진 칼날이 되어 언제든 나를 찌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친절함을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보시기에 그것은 생각이 얕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어냅니다. 그런 다음 가장 본질적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단 한 마디만을 던집니다. 그 한 마디는 100마디보다 무겁고 1000마디보다 깊습니다. 박윤호 선생도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교무회의 시간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농담도 하고 누군가의 의견에 맞장구도 쳐주고 갈등이 생기면 양쪽을 다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경청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높일 때 그는 눈을 감고 사안의 핵심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가장 깊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폭풍전의 고요였다는 것을. 말을 아끼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이미 수천 번의 검증을 거친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그 마음이 옥돌과 같아서 구태여 밖으로 빛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 깊이에서 울려 나오는 광채가 사람들을 압도한다. 여러분이 만약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가 침묵할 때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의 착함 뒤에 숨겨진 고요한 통찰이 보일 것입니다. 둘째,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본질과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긴 세월 동안 자신을 모함한 자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법도를 바로 세울 것인가?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속의 불길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죄로 만든다. 참된 지혜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즉각 분노하고 누군가 나를 상처 입히면
복수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낮춥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박윤호 선생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이 잘못을 저질러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학부모가 항의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방임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접한 후 박윤호 선생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친구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박윤호 선생이었다면 조용히 타이르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학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을 때 훗날 내 마음은 편안할까? 그 학생은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윤호 선생의 눈빛에는 분노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염려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학생은 스스로 친구에게 사과했습니다. 학부모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박윤호 선생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었을 뿐입니다.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아부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그들은 스스로 세운 도덕적 기준과 이성적 판단에 따라 걷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신독이라 부르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늘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옳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하지만 강한 사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보다 이성에 근거하여 조용히 말하는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칼날 같은 이성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그 관대함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법은 엄격해야 하고 백성을 대하는 마음은 넓어야 한다. 그러나 그 넓음이 법도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은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대인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소한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스스로를 갈고 닦고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 사람들은 그를 만만한 사람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관대함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박윤호 선생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 조사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담당 업무를 박윤호 선생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과거의 박윤호 선생이었다면 그래, 내가 할게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자 맡은 책임의 영역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조언을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그 동료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박윤호 선생의 거절은 단호하면서도 정중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선을 분명히 그었을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자비는 뼈가 있는 고기와 같아서 씹을수록 그 무게를 느끼게 한다.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 남을 배려하느라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며 그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경계를 긋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따뜻함에 이끌려 다가갔다가도 어느 순간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선 앞에서 발을 멈추게 됩니다. 그 선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며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영혼의 높이입니다. 남에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결코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보신다면 그는 이미 정약용 선생이 말한 심경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넷째,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당장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자신의 복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수백 년간 이 나라를 지탱할 학문의 뿌리를 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장부의 길은 오늘 하루의 안락에 있지 않고 1000년 뒤의 평가에 있다. 생각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눈앞에 손익에 일희일비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즉각 화를 내고 작은 이익이라도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착하면서도 수준 높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고 긴 호흡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박윤호 선생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년을 몇 년 앞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승진 기회가 있으니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박윤호 선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남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아직 남아있고 이 마을에는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고 했고 어떤 이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박윤호 선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사람의 참된 교육자로 남는 것.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가 정년 퇴임을 하던 날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멀리 서울에서, 어떤 이는 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박윤호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날 박윤호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남긴 울림이라는 것을. 정약용 선생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100년을 자라 한 사람의 그늘이 되고 사람은 평생을 갈고 닦아 1000사람의 빛이 된다.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심듯 조용히 일을 하고 세월이 흘러 그 씨앗이 숲을 이루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말의 무게를 알고 침묵의 힘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경계 있는 관대함을 베푸는 것. 그리고 당장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니요. 생각이 깊어질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한다. 여러분, 착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착함 속에 깊은 생각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생각 없는 친절은 모래성과 같아서 쉽게 무너지지만 생각이 깊은 친절은 바위와 같아서 1000년을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감정이 솟구칠 때 잠시 숨을 고르며 본질을 보십시오. 자신에게는 더 엄격해지되 타인에게는 품격 있는 선을 그으며 관대함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눈앞의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는 삶을 꿈꾸십시오. 지혜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결심하는 그 생각 하나가 이미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으로 더욱 풍요롭고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꽃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룩한 인격의 성취는 영원한 울림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울림을 세상에 남기시겠습니까? 부디 그 울림이 맑고 깊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지만 강한 사람, 부드러우나 깊은 사람. 정약용 선생이 꿈꾸었던 그런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온 마음 다해 지지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깃든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십시오. 생각의 힘은 당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힘으로 당신의 삶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고요한 미소가 여러분의 꿈길까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였습니다.